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 관련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여러 건 해보니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설명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이유는 전세 가격보다도 오히려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세 사기 관련해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세 사기 관련돼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전세금과 관련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서 이행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증보험에 따른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완료가 되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하지만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이행 청구가 부결됐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세권 등기를 혹시나 내가 했다면 전세권 등기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나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고, 그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수령하여야지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쉬운 방법은 보증보험을 통한 이행 청구고, 그 다음은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임의경매를 하는 것이고, 만약 이것도 없다고 한다면 결국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해야 되니까 이건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거쳐야지 결국에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 의해서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전세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당 요구를 하면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하려면, 이 배당 요구를 통해서 배당을 받으려면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춰진다면 순위 배당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전입 신고만 있으면 되고, 단 이 전입 신고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면 확정일자 없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 요건 그 한도 내에 속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자도 배당 요구를 함으로써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차후에 배당 절차에서 이 그 가압류만큼에 대한 부분은 공탁이 이루어지고, 공탁된 금액을 찾으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살펴보았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수령해서 요 공탁된 보증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입신고만 있다고 한다면, 이 전입신고가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이제 만약에 내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근데도 낙찰이 계속되지 않고 유찰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사례를 보면 감정가의 2%, 4%, 4% 이렇게 유찰이 하염없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찰이 되는 이유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 그 보증금 자체가 현재의 매매 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낙찰자는 인수를 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따라서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사례도 보면 임차 보증금이 1억 7천이고 경매 신청 채권자가 지금 고 임차인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낙찰을 내가 2천만 원에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1억 5천을 인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례 보시면 이렇게 쭉 유찰되다가 결국에는 기각으로 처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유찰이 너무 많이 되면 무잉여 기각으로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했을 때에 경매 신청 비용만 지금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이런 결과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전세권자가 직접 이제 경매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고 그 낙찰 받은 낙찰 받은 부동산을 차후에 매각함으로써 그 매각된 매수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 세입자가 경매 입찰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가끔씩 이런 부분을 놓치는데 그 법정 기일이 앞서는 세금이나 혹시라도 소유자가 사업자여서 임금채권 등이 경매에 참여를 배당 요구를 했다던가 이렇게 참여한 경우에는 내가 가장 먼저 배당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앞에서 먼저 법정 기일이 앞서는 세금과 임금 채권들이 다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좀 써놓았는데 만약에 2억이 낙찰이 되고 배당이 이제 2억이라고 치면 만약에 그리고 내가 지금 받을 전세 보증금이 2억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하면 2억의 낙찰을 받고 2억을 납부하고 2억을 나중에 배당받는 절차를 거치지만 상계 신청을 하게 되면 대금을 납부하는 날짜와 배당을 받는 날짜를 동일한 날짜를 정해주고 그러니까 돈을 내고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그냥 속된 말로 퉁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나는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법정기일이 앞서는 세금과 임금 채권들이 나타나면 내가 2억을 배당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2억을 배당을 받지 못하고 앞서 있는 만약에 세금이나 임금 채권들이 1억 원을 갖다가 먼저 받아간다고 친다면 2억의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2억의 전부에 대해서 상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배당받는 부분만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앞서 법정기일이나 임금 채권이 1억을 먼저 가져가게 되고 내가 남는 1억만 배당을 받기 때문에 상계 신청은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2억의 낙찰금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나는 이 건과 관련해서 3억을 지급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입찰에 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다면 권리분석을 반드시 꼼꼼히 하셔야 되고 상계 신청은 하셔야 됩니다. 상계 신청의 시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각 허가가 결정 전에 그러니까 낙찰되자마자 당일날 바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아무리 늦는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
되는 날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상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좀 알아둬야 하는 부분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임대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이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 지금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직접 낙찰을 받을 때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아까와 같이 입찰자가 없으니까 계속 유찰을 시킨 상태에서 자신이 낙찰을 받는다면 그 낮은 금액을 기준점으로 해서 세율을 곱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일부러 낮은 금액의 낙찰을 받으면 이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법은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조세심판원에서 쓴 내용인데,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서 임차 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추후 경락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 보증금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제3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의 취득 가격은 여기 보면 임차 보증금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일체의 비용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포함한다, 이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인수되는 임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낙찰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보면 누가 질의를 하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권 해석이겠죠. 임대차로 거주하던 임차인이 당해 아파트를 직접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 보증금은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낙찰을 받는 경우라든지 임차인이 직접 받아도 결국에는 이 임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그 특별법을 보면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으니까 이 감면 규정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보증금을 회수하는 경우 절차는 낙찰을 받고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매각을 함으로써 매수 대금을 챙김으로써 결국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전세 사기 피해자 물건에 입찰자가 없어서 무잉여 기각으로 경매 신청 비용만 날리는 것보다는 이런 절차를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을 해야 자신의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았고, 이와 관련되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